중국 압록 강변 인근 어느 한 폐공장. 미모의 북한 여성 장교가 도도한 걸음으로 남성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녀는 북한군 최강의 여전사, 특공무술오단, 조선인민군 여성 격투 챔피언 한서윤 대위. 그런 그녀가 대한민국 특전사 707 남성에게 인생을 건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특전사? 개뿔도 없네. 날 이기면 너랑 같이 탈북해서 결혼해줄게. 누가 봐도 무모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부는 1분도 안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성을 쳐다봅니다. 당신 뭐야? 내가 한국군 따위한테 질 리가 없는데. 얼마 후 그녀가 남성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2년 전 내 동생이 탈북하려다 죽었어요. 동생에게 총 쏜 건 나였어요. 적군으로 만나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던 두 사람. 그런 두 사람에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내기의 결과는 끝까지 보시면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 단둥, 압록강변. 황혼이 내려앉은 하늘 아래 낡은 트럭 한 대가 폐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청바지에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중국 교포 사업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주변을 훑는 시선이 날카로웠고 발걸음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소령 강태준. 그가 바로 이 남자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도착했군. 9년간의 특전사 생활이 그의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물론이고 북한 억양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에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암호화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타겟 3명. 오후 7시 폐공장 도착 예정. 50대 여성, 20대 여성, 10대 남성. 북한 내부 정보원 가족. 정보원 발각 임박. 반드시 구출할 것. 태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정보원이 발각되면 그 가족은 끝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지원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태준은 폐공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동쪽 담장 옆 좁은 골목. 이건 탈출 루트 1번이었습니다. 서쪽 창고 뒤편 배수로. 탈출 루트 2번이었습니다. 북쪽 언덕 너머 갈대밭. 탈출 루트 3번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세 가지 루트 중 하나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을씨년스러운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저녁 노을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은폐하기 좋은 장소를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큰 기계 뒤편, 무너진 벽돌 더미 옆,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여기서 기다린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47분. 타겟 도착까지 약 1시간 13분 남았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이런 임무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임무였습니다. 탈북자 일가족 5명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대에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살짜리 남자아이와 그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태준은 지금도 그 아이의 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까지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눈을.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폐공장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모든 감각을 열어두는 것.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3명.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걸음이 작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왔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폐공장 입구 쪽에서 그림자 3개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여성이 앞장서고 20대 여성이 1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여성이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무사히 오셨습니다. 일부러 북한 억양을 썼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50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죠. 태주는 그들을 공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확인해둔 은폐 장소였습니다. 무너진 벽돌 더미가 바깥에서 보이는 시선을 막아주었습니다. 20대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국경 넘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태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선 같은 게 느껴졌어요. 강을 건널 때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불안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직감이 목숨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30분만 기다리시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이동하겠습니다. 50대 여성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정말 괜찮을까요? 남조선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전하게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무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15세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만나게 해드릴게요. 태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 말한 시선, 그것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폐공장 주변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폐공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저 멀리 압록강의 검은 물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몸을 낮추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추격조다. 예감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폐공장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탈북자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50대 여성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쫓아온 건가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폐공장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달빛 아래 운명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신의주 국경경비대 사령부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명 남짓한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앞쪽 스크린에는
압록강 일대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군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서윤 대위, 28살, 키 168cm, 날렵한 몸매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특공무수로 단 3년 연속 조선인민군 여성 격투 챔피언, 국경경비대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냉철하고 유능하며 임무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군인. 그것이 한서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단둥 쪽으로 빠지는 루트가 활발해졌다. 스크린에 몇 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모두 압록강 인근이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남조선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순한 민간 브로커가 아니야. 훈련받은 자들이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단둥 쪽 폐공장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탈북자로 추정되는 3명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 동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령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대위가? 예. 부하 2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들킵니다. 사령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한 대위에게 맡기겠다. 단 절대 실패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분 후 서윤은 부하 2명과 함께 군용 지프를 타고 국경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부하가 물었습니다. 대위 동지, 정말 남조선 공작원이 있을까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뭔가 냄새가 나. 냄새요? 군인의 직감이야. 이번 건 평범한 탈북이 아니야. 부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서윤 대위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프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의 검은 물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누가 봐도 완벽한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2년 전부터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 2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밝고 순수했던 아이. 언니인 서윤을 누구보다 따랐던 아이. 그 아이가 2년 전에 말했습니다. 언니, 나 남조선 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부대는 특수 임무를 위해 중국 측과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추적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지프가 중국 땅에 들어섰습니다. 서윤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걸어서 간다. 3사람이 지프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이 손전등을 켜고 땅바닥을 비췄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3사람의 발자국. 한 명은 발이 작았습니다. 아이 같았습니다. 여기로 갔군. 서윤이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폐공장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다. 폐공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너희 둘은 뒤쪽으로 돌아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위 동지는요? 나는 정면으로 들어간다.
부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정도면 충분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년 연속 격투 챔피언, 특공무술오단. 그녀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혼자 폐공장 정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가다듬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폐공장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기척이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경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녹슨 기계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 서윤이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멈춰라.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중국어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중국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말투는 분명 중국어 억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자세.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자세 봐. 훈련받은 사람 자세야.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순간 폐공장 안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벽돌 더미 뒤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서윤이 권총을 그쪽으로 겨눴습니다. 50대 여성이 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20대 여성과 15세 남자아이가 떨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군. 탈북자들을 데리고 도망치려던 거야. 서윤이 권총을 탈북자들에게 겨눴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탈북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자세였습니다. 서윤이 비웃었습니다. 영웅 흉내 내는 거야?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가며 남자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힘은 웬만한 남자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서윤이 권총을 남자의 이마에 겨눴습니다. 남조선 공작원이지? 특수부대? 남자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대답해. 안 그러면 쏜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쏘시겠다면 쏘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중국어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조선 사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담력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윤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707 남조선 특수부대.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 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이 권총을 겨눈 채 물었습니다. 당신 707이야?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폐공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폐공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권총이 태준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호흡은 고요했습니다.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707 맞지? 대답해.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쏘실 거면 쏘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만큼은 보내주세요. 서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뒤쪽에서 탈북자 가족이 떨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15세 남자아이가 엄마 뒤에 숨어서 울먹였습니다. 아빠, 아빠 만나고 싶어요. 서윤의 시선이 잠시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그 순간 서윤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2년 전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탈북하겠다고 했을 때 서연도 저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눈.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집중해. 지금은 임무 중이야. 서윤이 다시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정체를 밝혀. 707 맞아?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남조선 특수부대가 직접 움직이다니. 이 탈북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원 가족이라는 사실은 절대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북한에 남아있는 정보원까지 위험해지니까요. 서윤이 비웃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데려갈 거니까. 서윤이 탈북자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못 비킵니다. 뭐? 서윤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내가 총을 들고 있어. 방아쇠만 당기면 당신 머리에 구멍이 나는 거야.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 탈북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태준이 탈북자 가족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떨고 있는 세 사람. 저분들은 그냥 가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2년 전에 먼저 탈북한 남편을,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대 여성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북한에선 미래가 없어요. 매일매일 굶주리고 감시받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조선에 계세요.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 얼굴이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세 남자아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걸까요? 2년 전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2년 전 압록강 변. 그날 밤도 지금처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총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달빛이 그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동생 서연이 강물에 무릎까지 들어간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나라에서. 서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탈북하려는 거야? 응,
나 남조선 갈 거야. 거기선 자유롭게 살 수 있대.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지금 당장 돌아와. 들키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매일 거짓말하고 감시받고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서연아.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뒤를 돌아보니 부하 2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위 동지, 무슨 일입니까?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하들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저건 탈북자입니까? 서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총을 들었습니다. 사격하겠습니다. 안 돼. 서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서연을 맞히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조준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강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하가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다시 쏘겠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부하가 서연을 쏘면 서연이 체포되면 자신도 끝이었습니다. 탈북자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니까요. 그 순간 서윤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탕! 서윤의 총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강물 위로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총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동생을 내 손으로. 부하가 말했습니다. 대위 동지 훌륭하십니다. 탈북자를 사살하셨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서연의 몸을 떠내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현재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강물에 쓰러지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슬픔, 죄책감, 그리고 깊은 상처.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군요. 서윤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뭐? 탈북하려다 잃은 거죠? 소중한 사람을.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알 수 있어요. 당신 눈을 보면.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권총을 든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괴롭죠? 매일 밤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죠? 왜 막지 못했을까? 왜 구하지 못했을까? 자책하면서 살고 있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하라고.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15세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울지 마세요. 서윤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서윤을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남조선에 계세요. 아빠가 항상 말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도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서연. 다시는 볼 수 없는 동생. 자신의 손으로 쏴버린 동생. 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였습니다. 태준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돼요. 뭐?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 체제의 피해자.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적이어야 할 남자가 남조선 특수부대원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 남자의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걸까요? 왜 이 남자 앞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폐공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서윤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왜 나한테 이래? 난 당신 적이야. 지금 총 들고 있다고. 그런데 왜?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적이라서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뭐? 우리가 적인 건 서로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쪽에서 태어났고 저쪽에서 태어났고 그것뿐이에요. 서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동생을 잃은 것도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것도 다 이 체제 때문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책감.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야 했습니다. 훌륭한 군인으로, 충성스러운 장교로. 그런데 지금 적이어야 할 남자가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707이라는 것까지 밝힌 마당에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강태준. 서윤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한서윤이야. 알겠습니다. 한서윤 대위님. 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다니 자신도 이상했습니다. 대위님이라니. 아까까지 총 겨누던 사이인데.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적과 적 사이라기엔 너무 이상한 공기였습니다. 그때 폐공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위 동지, 괜찮으십니까? 서윤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북한군 장교였습니다.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탈북자를 잡아서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탈북자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떨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세 남자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수용소, 고문, 아니면 공개처형. 서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서연도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쏘지 않았다면 서연은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천히 죽어갔겠죠. 차라리 내가 쏜 게 나았던 걸까? 그 생각이 서윤을 2년 동안 괴롭혀왔습니다. 부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대위 동지, 대답하십시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준. 네. 당신 정말 707이야? 네, 그렇습니다. 707이면 남조선에서 최정예라며?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나랑 한번 붙어볼래? 네.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서윤이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격투. 나랑 당신. 1대1로.
지금 무슨 내기야? 서윤이 군복 상의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이 사람들 다 보내줄게. 그리고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탈북.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나도 탈북하겠다고. 갑자기 왜?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이 체제가 싫었어. 동생이 왜 탈북하려 했는지 이해했어. 나도 똑같았으니까.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었어.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실패하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 태준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 707이면 믿을 수 있잖아. 당신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잖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자는 거야. 당신이 진짜 707인지 확인하고 싶어. 당신이 나를 이기면 당신을 믿고 따라갈게. 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격투라니. 하지만 서윤의 눈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지면요? 그럼 당신과 이 사람들 다 데려갈게. 원래 임무대로. 태준이 탈북자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서윤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근데 미리 말해둘게. 서윤이 군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국방색 티셔츠 아래로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여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나 한서윤, 특공무술 5단, 조선인민군 3년 연속 여성 격투 챔피언. 서윤이 격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봐주지 않을 거야. 태준도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의 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전사 9년 차에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봐주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50대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15세 남자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을 건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다. 그리고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서윤의 첫 공격은 빨랐습니다. 왼쪽 잽, 오른쪽 스트레이트, 그리고 무릎 차기까지 연속 3방이 태준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태준이 뒤로 물러나며 피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빠르네.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자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뭐야, 707이 도망만 치는 거야? 서윤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회전 발차기가 태준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태준이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발바람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위험하네.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실력은 진짜였습니다. 3년 연속 챔피언이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진심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서윤은 적이었지만 태준은 그녀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같은 고통을 아는 사람. 그래서 피하기만 했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그녀의 공격을 흘려보내기만 했습니다. 서윤이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왜 안 때려?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제대로 해. 이건 내기라고. 서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주먹, 발차기, 팔꿈치, 무릎. 특공무술의 모든 기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막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움직임을 미리 아는 것처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계속 빗나가.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
일부러 피하고만 있는 거였습니다. 아!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봐주는 거지? 나를 얕보는 거야?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떨까? 서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저건 서윤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양팔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마치 물처럼. 내 필살기야. 한 번도 안 맞은 사람 없어. 서윤이 바닥을 찼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회전. 한 바퀴, 두 바퀴. 공중에서 도는 서윤의 발이 태준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공중 회전 발차기. 3년 연속 챔피언을 만들어준 기술이었습니다. 태준의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시간이 느려지는 느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의 발이 다가오는 궤적. 그녀의 무게중심. 착지할 위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발차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의 발이 빗나갔습니다. 태준의 손이 서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부드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유도의 기본기였습니다.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하는 기술. 쿵. 서윤의 등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3초 만에 끝났습니다. 폐공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밖에서 외쳤습니다. 대위 동지, 무슨 소리가? 괜찮으십니까? 서윤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졌습니다. 3년 연속 챔피언인 자신이 단 3초 만에 제압당했습니다. 이게 707인 거야?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치진 않으셨죠? 서윤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봐준 거야?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이제 알겠네. 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윤이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적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서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기는 내가 이겼어. 약속대로 할게. 이 사람들 보내줄게. 그리고 서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도 데려가줘. 남조선으로. 탈북자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탈북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어. 동생도 없고 가족도 없어. 이 체제에서 내가 지킬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 동생이 원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그 두 글자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위 동지. 부하 중 한 명이 총을 들어 태준을 겨눴습니다. 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총 내려. 네. 하지만 내려놓으라고 했어.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부하가 어쩔 수 없이 총을 내렸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녀가 정수야. 부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서윤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행복해?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 나라에서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라 불린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매일 배고프고 가족들 걱정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게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수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힘듭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약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오래전부터 이 체제가 싫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 부하들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냉철한 대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에 내 동생이 탈북하려다 죽었어. 부하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위 동지, 쏜 건 나였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부하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이 왜 탈북하려 했는지 이제 알아. 나도 똑같았으니까. 숨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서윤이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남조선 특수부대야. 707. 부하들이 움찔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이겼어. 내기를 했는데 내가 졌어. 그래서 약속대로 탈북하기로 했어. 대위 동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탈북이라니요. 그건 반역입니다.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역?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반역이야? 민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이 두 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한테 강요 안 해.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날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내 인생이야. 부하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너희도 이 삶이 싫다면 같이 가자. 남조선에 가면 약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대. 동생이 그렇게 말했어. 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남한에는 병원도 많고 약도 충분합니다. 탈북자분들은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고향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리는 동생들, 병든 아버지.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쳤습니다. 서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매일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는 배고프고 저쪽은 풍요로운지.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 죽으니까. 가족들한테 해가 갈까봐. 서윤이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2년 동안 용기가 없었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민혁과 정수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탈북자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여성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 동지. 아니,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20대 여성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남조선에서 새로 시작해요. 15세 남자아이가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나,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우리 같이 가면 되잖아요. 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태준이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델타. 타겟 3명 확보. 추가로 북한군 3명 탈북 의사 확인. 총 6명 이송 지원 요청. 잠시 후 응답이 왔습니다. 델타 확인. 30분 후 픽업 포인트로 이동하라. 차량 2대 대기 중. 태준이 전화를 끊고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 전에 준비하세요. 30분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앞장서서 폐공장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탈북자 가족, 서윤, 민혁, 정수가 따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멈춰서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뛰어놀던 곳,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곳, 그리고 동생을 잃은 곳.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간다.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태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가시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픽업 포인트에 검은색 SUV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태준의 동료였습니다. 수고했어, 태준. 형도. 근데 예상보다 인원이 많네.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어. 동료가 서윤을 힐끗 보았습니다. 북한군 장교. 대박이네.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출발하자. 모두가 차에 탔습니다. 태준과 서윤이 같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중국 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실감이 안 나. 당연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서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뭐려? 아니, 진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죄책감에 짓눌려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태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강태준. 네. 한서윤 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검은색 SUV가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 땅을 벗어나 제3국을 경유하는 루트였습니다. 태준의 동료들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 당연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고 있는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28살 여자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겠지.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자기 손으로 쌓아야 했던 고통,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나날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서윤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공항,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조명, 깨끗한 바닥.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남조선이야?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왔구나. 민혁과 정수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어요. 당신 곁에. 공항을 빠져나온 후 일행은 정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먼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보안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서윤, 민혁, 정수는 북한군 출신이라 더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헤어져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연락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임무는 끝났잖아. 탈북자 구출하는 게 임무였잖아. 난 그냥 덤으로 따라온 건데. 태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서윤이 신경 쓰였습니다. 혼자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책임지고 싶어서요. 책임? 네. 제가 당신을 데려왔으니까 잘 정착하실 때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요. 고마워.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주 후 하나원. 서윤은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문화, 경제, 법률 등을 배우게 됩니다.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말투였습니다. 서윤 씨, 여기서는 동무라고 안 해요. 그냥 이름이나 씨를 붙이면 돼요. 교육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면회 온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면회객이 왔어요. 네. 누가요? 강태준이라는 분이요.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면회실로 나가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윤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왔어? 약속했잖아요. 연락드린다고. 그래도 바쁠 텐데. 오늘 휴일이에요. 시간 많아요. 태준이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간식이에요. 여기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서윤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빵과 과일, 음료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서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왜 이래? 진짜? 뭐가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 쓰여서. 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자주 듣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태준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원을 찾아왔습니다. 첫째 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카카오톡이에요. 메시지 보내는 앱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둘째 주에는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거랑 많이 다르죠? 응. 솔직히 혼란스러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셋째 주에는 서윤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야, 근데 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태준이 웃었습니다. 친한 사이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예의 없게 들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럼 나 당신한테 야라고 해도 돼? 네. 우리 이제 친한 사이잖아. 아니야. 태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친한 사이죠. 서윤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앞으로 편하게 말할게. 넷째 주 토요일, 태준이 평소처럼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서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상담받았어. 심리 상담. 아, 동생 얘기했어. 2년 전 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니까 더 힘들더라. 그동안 꾹꾹 눌러왔는데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아서. 태준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상담사가 그러더라. 시간이 필요하대. 천천히 치유해야 한대.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말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저한테는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아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줘? 그냥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 서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눈을 깜빡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이제부터 존대할게요. 갑자기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들, 목숨 걸고 탈북 도와준 것, 매주 면회 와주는 것,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 서윤이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반말이 당연했어요. 계급으로 사람을 대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배웠어요. 존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당신 존중해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래서 존대하고 싶어요. 태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윤 씨, 어색하면 말해요. 다시 반말할 수도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감동받아서요. 서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감동이에요? 별거 아닌데. 별거예요. 저한테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계속 존대할게요. 서윤 씨. 네. 그래요, 태준 씨. 서윤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서윤이 태준을 배웅했습니다. 태준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서윤 씨. 네. 꼭 행복해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도요, 태준 씨. 태준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분명히 그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하나원에 입소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도움과 꾸준한 노력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태준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태준 씨, 오늘 뭐 해요? 훈련 중이에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귀엽네요. 뭐가 귀여워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서윤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하나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멀리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2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남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이, 자유롭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 씨,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적이었습니다. 총을 겨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인 걸까? 북한에서는 사랑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누군가를 좋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준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진짜 좋아하는 건가? 토요일, 태준이 평소처럼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어딘가 설레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서윤 씨. 네. 다음 주가 하나원 수료식이잖아요. 아, 네. 벌써 3개월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이 길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 순식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료하면 어디서 살 거예요?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서울이요? 아니면 다른 지역이요? 글쎄요. 아는 곳이 없으니까. 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좋은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깨끗하고 교통도 편하고.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 동네 근처요? 네. 그러면 제가 자주 들를 수 있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건 태준 씨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요? 폐라니요. 전혀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서윤 씨 가까이 있고 싶어요. 서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적응하시는 거 옆에서 돕고 싶어서. 태준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태준 씨 가까이 있고 싶어요. 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태준 씨 생각 많이 해요. 매일.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숨 구해준 은인이라고. 서윤이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태준 씨 보면 가슴이 뛰어요.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저 태준 씨 좋아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거 알아요. 적이었던 사이인데, 그것도 겨우 3개월 만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그런걸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담되면 말해요. 그냥 잊을게요. 앞으로 친구로만. 저도요. 태준이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서윤 씨 좋아해요. 태준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경 쓰였어요. 총 겨누고 있는데도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매주 면회 온 것도 임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서윤 씨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서윤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연인으로.
서윤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요. 나도 태준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면회실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원 수료식. 서윤은 3개월간의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료식장에 태준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수료증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태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서윤 씨. 고마워요, 태준 씨. 서윤이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민혁과 정수도 함께 수료했습니다. 두 사람도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윤 누나, 아니 서윤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요? 민혁 씨도 고생 많았어요. 정수도 인사했습니다. 저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병원도 다니시고 약도 드시고 이제 걱정 없어요. 서윤이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 건강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탈북자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50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남편이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태준 씨가 다 한 거예요. 태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서윤 씨가 결단을 내렸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15세 남자아이가 뛰어와서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 누나, 아빠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나도 행복해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나도 행복해. 수료식이 끝나고 태준과 서윤은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서윤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아직 무서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힘들면 기대요. 제가 버텨줄게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 씨, 네. 나 열심히 살게요. 동생 목까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원했던 자유. 내가 대신 살게요. 행복하게. 태준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서연 씨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서윤이 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벚꽃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윤의 인생에도 마음에도.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윤은 태준이 알려준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의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입주 첫날 태준이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짐이 별로 없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요. 몸만 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가면 되죠.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같이 사러 가요. 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연인이 된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달콤했습니다. 태준은 평일에는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주말에는 서윤을 만났습니다. 가끔 평일 저녁에도 짬을 내서 서윤의 집에 들렀습니다. 서윤은 태준이 올 때마다 요리를 해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태준이 냄비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우와, 맛있겠다. 아직 맛도 안 봤잖아요. 서윤 씨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서윤이 얼굴을 붉히며 태준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아, 진짜. 그런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태준이 웃으며 서윤을 안았습니다. 사실인걸요. 서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특공무술을 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나만의 태권도는 또 달랐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도장 관장님이 서윤의 실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윤 씨, 운동 좀 했어요? 네, 예전에 조금요.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서윤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사범 자격증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어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범이요? 제가요? 네.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충분히 가능해요.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날 저녁 서윤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 저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요? 도장 관장님이 사범 자격증 따보라고 하셨어요. 진짜요? 대박이다. 태준의 목소리가 신나 있었습니다. 서윤 씨 실력이면 당연하죠. 북한에서 챔피언이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이 아니에요. 실력은 안 사라져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태준 씨는 항상 저한테 자신감을 줘요. 사실이니까요. 서윤 씨는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뭐려. 여자친구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자친구라는 단어에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자신에게 여자친구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태준 씨. 네. 저 열심히 할게요. 태준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다니요. 서윤 씨는 이미 충분히 대단해요. 서윤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더 대단해질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태권도 사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장에 가서 연습하고 저녁에는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태권도 용어, 규칙, 교육 방법론, 모두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밤에 혼자 공부하다가 서윤은 종종 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자유, 내가 누리고 있어. 내 몫까지 열심히 살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별이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서연이라고. 시험 일주일 전, 서윤은 극심한 긴장에 시달렸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서윤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퇴근 후 서윤을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죠. 한 번에 붙어야 한다는 법 없잖아요.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뭐가 창피해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1년 전에 뭐 했어요? 서윤이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이요? 북한에서 군인 생활했죠. 그때 지금 이 자리 상상했어요? 아니요. 상상도 못했죠. 태준이 웃었습니다. 봐요.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탈북하고 적응하고 연애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엄청난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하죠. 서윤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믿어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 네. 태준 씨가 옆에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태준 씨가 계속 응원해주니까, 믿어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서윤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인생에 와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태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요. 서윤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그냥 임무만 하는 군인이었어요. 하루하루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서윤 씨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대돼요. 내일 서윤 씨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태준이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가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 씨,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실기시험, 이론시험, 면접까지 긴 하루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서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수고했어요, 서윤 씨. 서윤이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왔어요? 언제부터 기다린 거예요? 1시간쯤? 뭐, 왜 그렇게 오래? 서윤 씨 나오는 거 보고 싶어서요. 서윤이 울컥했습니다. 바보예요, 진짜. 태준이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결과 어때요? 잘 봤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럼 됐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윤이 꽃다발을 안고 웃었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2주 후 서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태권도 협회입니다. 사범 자격증 시험 결과 알려드립니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윤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짜요? 합격이요? 네. 고득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실기 점수가 특히 우수하셨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윤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진짜요. 대박. 태준의 목소리가 함성에 가까웠습니다. 축하해요, 서윤 씨. 진짜 대단해요. 서윤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서윤 씨가 노력한 거죠. 서윤 씨가 해낸 거예요. 서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요.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당연히 가야죠. 우리 서윤 씨 합격 축하해야죠.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연아, 나 해냈어. 사범 자격증 땄어. 서윤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내가 원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이 동생의 축하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어엿한 태권도 사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서윤 사범님, 아이들이 서윤을 부르는 소리가 도장에 울렸습니다. 응, 뭐야? 오늘도 발차기 배워요? 당연하지. 준비 운동부터 하자.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민지가 오늘 발차기 성공했거든요. 한 달 동안 연습했는데 드디어.
우와, 대단하다. 민지가 누구예요? 6살짜리 꼬마예요. 처음에는 울기만 했는데 지금은 제일 열심히 해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이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윤 씨,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눈이 빛나요.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태준 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또 그 얘기, 서윤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로. 서윤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가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희망을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태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윤 씨, 고마워요. 매일 고마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2년차 기념일. 태준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폐공장에서 총을 겨누며 만났던 그날. 태준이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네, 왜요? 데이트예요. 특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요? 비밀이에요. 예쁘게 입고 나와요. 저녁 한강공원. 태준이 서윤을 데리고 간 곳은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하늘에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우와. 서윤이 감탄했습니다. 예뻐요. 진짜 예뻐요. 서윤 씨가 더 예뻐요. 서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태준이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2년 전 오늘이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맞아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잊어요. 총 겨누고 만났는데.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북한군 대위랑 이렇게 될 줄. 저도요. 그 남조선 공작원이랑 연애할 줄은. 서윤이 태준의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요. 적이 아니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 씨, 서윤 씨. 태준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태준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 씨, 뭐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총을 겨누고 있는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태준이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신해요. 당신이 제 운명이라는 거,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거. 태준이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예요. 네, 당연히예요. 당연히 하고 싶다고요. 서윤이 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해요. 결혼 축하합니다. 벚꽃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태준이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예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반지가요? 아니요. 서윤 씨가요. 서윤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태준 씨도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새로운 약속을 품고 3개월 후 결혼식.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혁과 정수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남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윤 누나, 아니 서윤 씨, 축하합니다.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정수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건강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탈북자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정말 예뻐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해요.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15세였던 남자아이는 이제 17세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 누나, 예뻐요. 서윤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많이 컸다. 공부 열심히 해. 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떨려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많이요. 괜찮아요. 누나는 잘할 거예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태준이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서윤이 태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신랑 강태준 씨, 신부 한서윤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한서윤 씨, 신랑 강태준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태준이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사랑해요, 서윤 씨.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연.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저는 북한군 대위였어요. 적을 잡으러 갔다가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됐어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 동생 서연이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언니 결혼했어. 내가 원했던 자유, 언니가 누리고 있어. 행복하게 살게. 내 목까지.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를 이어준 운명에 감사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태준이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서윤 씨. 저도요, 태준 씨. 평생. 1년 후, 서윤의 태권도 도장이 커졌습니다. 이제 서윤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도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실력 있는 사범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퇴근하고 도장에 들렀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발차기,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열심히 발을 찼습니다. 태준이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총을 겨누던 그 여자가 지금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수업이 끝나고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왔어요? 응. 구경하고 있었어. 창피하게. 서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태준이 서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멋있었어. 진짜로. 에이, 뭐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도장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태준 씨. 응? 우리 정말 먼 길 왔죠?
그러게. 적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서윤이 웃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에요. 이상하지 않아. 운명이었던 거지. 태준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야. 서윤이 태준에게 기댔습니다. 네. 평생 함께해요. 당연하지.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시작된 사랑. 총을 겨누며 만난 인연. 그리고 지금 영원을 약속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영상은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즐거우셨다면 따뜻한 말씀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재밌는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